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치료가 정말 어렵다고 알려진 암, 복막 전이 위암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일본 연구진이 mRNA 백신 기술로 뭔가 획기적인 결과를 냈다는 자료인데요. 이게 대체 어떤 원리인지, 또 왜 중요한 건지, 앞으로 암 치료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특히 흥미로운 게 기존 치료가 잘 안 됐던 암을 상대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일단 그 복막전이 위험이라는 게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네,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암세포가 위벽을 넘어서 복강, 그러니까 배 안 전체로 이렇게 퍼진 상태라고 하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그냥 넓게 퍼져서 그런 건가요? 음, 넓게 퍼진 것도 물론 문제지만요. 이게 마치 씨앗처럼 복강 내에 아주 미세하게 막 흩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로 이걸 완전히 다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런 암세포들은 기존 항암제에도 잘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정말 제한적이죠. 이게 환자분들 예후가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 문제가 아니라 그 미세하게 퍼진 것까지 다 잡아야 하는 거군요. 와, 정말 힘든 싸움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그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해진 mRNA 기술이 등장하는 거죠. 이걸 암 치료에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mRNA 기술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암세포 표면에만 있고 정상세포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단백질 조각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네오 안티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표적으로 삼으면 면역체계가 저놈이 적이구나 하고 암세포만 딱 골라서 공격하게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네오안티젠, 암세포만의 어떤 특별한 표식 같은 거네요. 근데 이게 모든 환자한테서 다 똑같이 발견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막 변하고 그러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환자마다 또 암세포마다 네오안티젠 종류가 다를 수 있어서 사실은 개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암세포가 변할 가능성도 물론 고려해야 하고요. 이번 연구에서는 일단 특정 네오안티젠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 정보를 담은 mRNA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mRNA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지질 나노 입자, LNP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지질 나노 입자, LNPO. 그건 왜 또 감싸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mRNA가 생각보다 좀 약하거든요. 몸 안에 그냥 들어가면 효소들 때문에 금방 분해돼 버려요. 이 LNP가 일종의 보호막 혹은 뭐랄까 안전한 배달 캡슐 역할을 해서 mRNA가 면역세포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돕는 거죠. 이게 없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암세포의 수배 전단, 즉 mRNA를 LNP라는 안전 캡슐에 넣어서 우리 몸의 면역 경찰한테 딱 전달해 주는 거군요. 그래서 그 쥐 실험 결과는 어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료 보니까 백신을 주니까 킬러 T세포라는 암세포 공격수가 활성화되었다고요. 네, 맞아요. 백신만 단독으로 투여해도 킬러 T세포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는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는요. 다른 면역 항암제, 그중에서도 항-PD-1 항체라는 약물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나왔어요. 같이 썼을 때 더 좋았다. 어느 정도였길래요? 이게 그냥 단순히 좀 더 좋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투여한 쥐들은요. 복막에 퍼져 있던 암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완전히요? 와, 재발은 없었고요. 네, 재발률도 아주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독으로 썼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준 거죠. 이야,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둘이 같이 있으면 왜 이렇게 효과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mRNA 백신이 면역세포, 킬러 T세포한테 저기 암세포가 타겟이야 하고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길잡이 역할. 그렇죠. 그러면 항-PD-1 항체는 뭐냐 하면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랑 싸우다가 지치지 않도록 계속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일종의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세포가 원래는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기능이 있거든요. 항-PD-1 항체가 그 브레이크를 잠시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안내도 받고 힘도 얻고
이러면서 암세포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되는 거죠. 아하, 백신이 공격 대상을 찍어주고 항 PD-1 항체가 공격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거군요. 기가 막힌 조합인데요. 근데 물론 이건 아직 쥐 실험 단계인 거죠? 사람한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해요. 동물 실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에게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릴 과정이죠. 하지만 이 연구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신약 후보 하나가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치료가 정말 어려웠던 복막전이 위암에 대해서 면역체계를 이용한 새로운 공략법의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쓸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니지만 미래의 암 치료를 위한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한 셈이네요. 이게 위암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종류의 암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오안티젠이라는 특징을 가진 다른 고형암들, 예를 들어 폐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궁극적으로는 각 환자의 암세포가 가진 고유한 네오안티젠을 분석해서 그 환자만을 위한 맞춤형 암백신을 만드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봅니다. 암 치료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이렇게 개인화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개인 맞춤형 암 백신 시대라. 와, 정말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실현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논의를 슬슬 마무리해 볼 시간인데요.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비록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 결과지만 mRNA 백신 기술이 그동안 정말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복막전이 위암 치료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 정보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용하는 이런 혁신적인 접근법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희망을 가질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정말로 암세포마다 가진 고유한 표식, 이 네오안티젠을 정확히 찾아내서 그걸 표적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백신이 보편화된다면요, 미래의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 자체를 지금과는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게 될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질병과 맞서 싸우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